조문 B는 등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세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이 부동산 등기는 여기 공시하는 방법이다. 공시. 따라서 2차 과목에 부동산 등기법이 있죠. 그 부동산 등기법의 고향이 민법 바로 186조입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등기 효력은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그 집은 제 소유입니다라고 이 남자분께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등기를 안 하고 잔금 주고 등기 서류 받고 등기 안 하고 이 집에 살고 있어도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에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특히 계약법 관련해서 계약법에서 이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런 지문들이 굉장히 많이 뜹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법률 행위라고 판단됐을 때 등기를 해야지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등기와 같은 것이 가족법에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갑돌이 을순이가 사랑을 해서요. 약혼식, 결혼식, 신혼여행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혼인신고를 안 했다면 혼인이 성립하지 않고 혼인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 혼인신고가 안 돼 있으면 사실혼 관계에 있다. 혼인신고가 돼 있으면 법률혼이라고 합니다. 가족법상의 혼인신고도 공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든 것뿐이고요. 그러면 세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이 법률 행위는 도대체 첫 번째 질문이 채권행위냐 물권행위냐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연결될 겁니다. 채권행위, 물권행위, 네, 포장된 말입니다. 이 포장된 말에 여러분들 기죽지 마세요. 별거 없습니다. 자꾸 포장해서 자꾸 어려운 말을 만들어내고 있을 뿐입니다. 기죽지 마세요. 그럼 여기서 채권행위, 물권행위를 어떻게 가져갈까? 제가 그래서 이미지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게 바로 이 이미지입니다.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여기 아버지가 계시요. 아버지 등 뒤에 있습니다. 아들입니다. 아버지 등 뒤에 붙어서 아버지의 등골을 빼먹는 뭐다? 망나니 자식입니다. 망나니 자식이 채권행위와 물권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 관계 있습니다. 네,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이제 채권행위, 물권행위를 보겠습니다. 구조 속에서 우리가 매매하죠. 여기 매매. 이 매매는 여기에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법률행위 등기는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총칙에서 법률행위 들어가면 다짜고짜 채권행위, 물권행위가 나옵니다. 처음 공부하자마자 채권행위, 물권 나와가지고 당황합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구조 속에서 보게 되면 이 매매가 여기 채권법, 계약법에 있거든요. 그러면 매매는 여기 채권법에 있으니까 직관적으로 이건 그냥 채권행위야 이렇게 치고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 물음표는 물권법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법률행위는 당연히 물권법에 있으니까 물권행위라고 직관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매매는 채권법에 있으니까 어디? 채권행위고 등기는 물권에 있으니까 물권법에 있으니까 물권행위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조 속에 들어오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행위, 물권행위를 구조 속에서 직관적으로 한번 보시고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매에서 등기할 때까지 과정에서 소유권 가는 과정이 있죠. 여기서 이 매매는 186조와 연관이 있었죠. 그래서 약정 효력이 생긴다. 어떤 효력이 생길까? 파는 사람은 대금 달라 대금 채권이 발생하고 사는 사람은 재산권 달라 재산권 채권이 발생하니까 채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행위라고 이렇게 명칭을 잡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는 186조를 들이대면 여기 법률행위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법률행위 등기.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 돼. 요걸 묶으세요. 그냥 여기서. 법률행위 뭐다? 요거.
요거 더해서 소유권 이전 행위. 소유권은 물건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다? 물권 행위다. 그러니까 매매는 채권 행위고 등기 치는 건 물권 행위다라고 그냥 기억해 버리세요. 그럼 이제 이것을 푸는데 여기 또 계속 망나니 아들이 왜 자꾸 따라다냔 말이에요. 채권의 물권 행위. 그 이유를 지금부터 밝히겠습니다. 먼저 하기 전에 여기 망나니 아들이 있습니다. 채권행위, 물권행위, 무권리자. 권리가 없습니다. 채권행위는 유효고요. 물권행위는 무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금부터 풀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 아버지. 이 아버지십니다. 아직도 의식을 못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망나니 아들이 아버지 토지를 을한테 매매합니다. 이거 망나니 아들 맞죠? 왜? 지금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 토지를 을한테 팔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등기까지 넘겨준다 이야기예요. 이때 이 매매는 채권행위라고 했죠. 채권행위. 그래서 이 매매, 채권행위는 유효라고 평가해 줍니다. 그런데 이 등기 친 거, 물권행위는 무효라고 평가합니다. 유효, 무효. 근데 이 아버지께서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막내 아들이 큰일 났네요. 망나니 아들이 만약에 A한테 자식이 33명이 있다 그러면 33명 있다면 한 놈 버려도 좋죠. 아버지께서 소유자는 A입니다. 이 등기가 무효 등기이므로 소유자는 A이기 때문에 A는 을한테 소유자로서 말소 등청 들어갑니다. 말소 등기 청구권. 말소 등기 청구권 행사해서 소유권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 망나니 아들은 을로부터 민형사상 책임지는 건 당연하겠죠. 자식이 33명이니까 버려도 좋다 이야기야. 그런데 혹시 이 망나니 아들이 7대 독자면 아들은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때 아버지께서는 깨어나신 다음에 재산이 무엇 필요합니까? 어차피 죽으면 놓고 갈 거. 괜찮다.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아들아. 아버지의 사랑은 이렇게 넓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뭡니까? 인정할게. 그걸 추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한다고요? 추후로 인정한다. 그래서 무권리자 처분행위, 물권행위 등기를 망나니 아들이죠. 그걸 아버지께서 의식이 깨어나신 다음에 추후로 뭐 했어요? 인정하셨다 이야기죠. 그러면 이 처분행위는 그때부터 유효가 아니고 소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소급해서라는 것은 처음부터 유효다 그런 얘기야. 이 스토리를 절대 잊어먹지 마세요. 망나니 아들이 아버지 토지 매매는 유효. 그러나 등기 친 건 무효. 아버지가 의식이 깨어나셔서 추후로 인정하면 무권리자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후로 인정하면 그 물권행위는 언제부터 처분행위는 그때부터가 아니고 언제부터 처음부터 유효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는 것. 기출문제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채권행위, 물권행위 할 때는 망나니 아들 이렇게 이미지로 기억하면 절대 잊어먹을 수가 없을 겁니다. 다음 가보겠습니다. 문제입니다. 갑과 을이 X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옳은 설명되어 있습니다. 공유. 공부한 적이 없어요. 1번 모르겠어요. 3번도 4번도 5번도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번을 읽다 보니까 여기 갑과 을이 동의 없이 여기 지분이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이건 지분이 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2분의 1, 2분의 1. 갑이 2분의 1 지분권자가 을의 지분권자 2분의 1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병한테 매도했다. 이 매도는 유효하다. 이게 정답이겠죠. 아까 망나니 아들이 자기 것도 아닌데 아버지 토지를 전체를 팔아먹어도 유효죠. 이건 자신의 지분은 당연하지만 나머지 을의 지분까지도 팔아먹었죠. 아까 전부 팔아먹어도 유효인데 남의 거리 일부 팔아먹는데 당연히 유효가 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답을 맞힐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이겁니다. 딱 한 개만 알아도 답을 쓸 수 있다. 한 개만 알아도 답을 쓸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1, 3, 4, 5 아무것도 몰라도 이 지문을 읽다 보니까 그래 망나니 아들이 아버지 본인 토지 자기 것 아닌 것 전부 팔아먹어도 뭐다? 유효. 그러면 남의 권리 일부 팔아먹어도 당연히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정답 맞힐 수 있죠. 그래서 하나만 알아도 답을 쓸 수 있는 경우가 플러스 4문제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예요? 다 알아야지 맞힌다는 그 사고를 버리세요. 하나만 알아 다 맞힐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가볍게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럼 이제 공유를 공부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문제를 풀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지문은 이 지분 처분은 자유입니다. 두 번째, 불법 점유하고 있을 때 갑은 을의 지분까지 포함시켜서 단독으로 전부 병한테 손해배상 요구하면 안 되죠. 왜? 자신의 지분만큼만 손해배상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것은 2분의 지분권자가 건물 신축하는 것은요. 이건 처분행위 때문에 이건 전부 철거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다섯 번째는 3분의 1은 과반수 지분권자가 소수 지분권자 없이 동의 없이 사용케 했을 때 이거는 관리 행위로서 적법한 겁니다. 따라서 소수는 병한테 노타치입니다.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공유를 공부했으면 그렇게 풀 수 있겠죠. 그러나 몰라도 2번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 다음 이제 두 번째입니다. 등기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법률행위 등기 효력이 생긴다. 망나니 아들 가지고 채권행위, 물권행위를 지금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부동산 물권 변동. 지금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186조 다음에 187조가 이게 법률 규정이거든요. 이 두 가지 가지고 섞어서 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가 남아 있군요. 그럼 이때 이 법률행위 부동산 물권 변동, 법률 규정 부동산 물권 변동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얘기할까? 제가 고민 끝에 이분을 모셔왔습니다. 굉장히 섭외하기 어려운데 제가 이분한테 부탁했습니다. 이분을 모셔왔습니다. 테스 형을 모셔왔습니다. 테스 형, 나훈아죠. 그래서 이 나훈아의 테스 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은데 아직 준비가 덜 돼 있어서 노래를 못 불러드리고 제가 약속할게요. 제가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서 여기다가 제가 노래를 불러서 이걸 올려놓겠습니다. 시험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제가 노래 부르는 거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하셔서 열심히 준비하셔서 합격하시면 됩니다. 테스 형, 제 노래를 언젠가 들을 겁니다. 기대해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테스 형 찾으러 가겠습니다. 여기 법률 행위는 등기 필요, 법률 규정은 등기 분류.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한 문제 맞출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럼 조문을 가서 보겠습니다. 186조 법률 행위는 등기 최대 있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매매도 있고 이행 판결도 있고 여기 협의 분할도 있고 조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설령 여기 있는 것을 몰라도 답 쓸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것. 그것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기 테스형 계속 따라 붙습니다. 테스형하고 187조가 도대체 뭔 관계가 있느냐 얘기죠. 1번이 상소, 공영징수, 형성판결, 경매, 기타. 그래서 키워드로 상수형, 경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테스형 대신에 제가 상수형 경기사업, 테스형이 아닙니다. 상수형 경기사업, 상속, 공영징수, 형성판결, 경매, 기타. 그러면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이행 판결이 나왔다. 등기 요할까 요하지 않을까? 형이 아니잖아요. 이행 판결이니까 이건 뭐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또 하나 더 추가. 확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확인 판결 나왔습니다. 등기해야 되겠죠. 형성 판결이 아니니까. 그리고 기타 보면은 쭈루룩 나옵니다. 엄청 많습니다. 신축할 때 자동 취득, 무효 취소 해제, 합의 해제, 해제 조건 성취한 소유권 복귀, 자동 복귀, 소멸 전부 다 자동 복귀, 자동 소멸입니다. 그리고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여기 법정이라고 아주 알려주고 있네요. 이런 취득은 뭐다? 자동 취득. 법정갱신은 어떻게 하느냐? 자동갱신. 네, 이렇게 쭉쭉쭉쭉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점유취득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는 등기해야 됩니다. 갑 토지에 을이 깃발 꽂고 소평공, 소유의사, 평원, 공연 20년 점유하게 돼서 완성됐을 때 취득하는 것이 아니죠. 등기해야 취득할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남의 토지에 깃발 꽂고 소평공, 소유사, 평원, 공연 20년 완성됐을 때 소유권 취득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20년 점유했는지 확인도 해봐야 되고 다툼을 통해서 등기해야지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3번 점유취득시효는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는 법률 규정의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풀 때 모를 때는 어떻게 할까 하느니 모를 때 이걸 잘 기억하세요.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를 때는 당하지 마시고 자동으로 간다. 모를 땐 뭐다? 자동. 이걸 꼭 기억하세요. 왜 자동일까?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자동 전부 다 자동입니다. 그래서 모르면 거의 기타 속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찍으세요. 모의고사 볼 때 모를 땐 자동으로 가세요. 그럼 혹시 틀릴 수도 있어요. 혹시 틀릴 땐 그때 뭐야? 깜짝 놀라면 돼요. 아닌 경우도 있구나. 이렇게 가시면 여러분들 뭐예요? 실력이 쭉쭉 늘어날 겁니다. 모를 땐 뭐다? 자동 기억하세요. 이렇게 확률 게임에서 지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문제 하나 풀어봐야 되겠죠.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 물건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잘못된 것을 골라라. 1번은 관습법상 법정자가 나왔네요. 법정. 그러니까 뭐예요? 등기 없이 자동. 두 번째는 이행 판결이네요. 판결 중에서 아까 형성 판결 있잖아요. 형성 판결. 기억나세요? 상수형 경기사로. 무슨 사로? 상수형 경기사로. 무슨 형이 아니고 패스형이 아니고 상수형 형성 판결. 그러니까 이행 판결이나 확인 판결은 등기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상속, 자동, 상수형. 네 번째는 상수형, 경기경. 다섯 번째는 기타, 신축.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형성 판결만 자동 취득이고 나머지 판결은 뭐다? 등기 취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뵙겠습니다.